자, 119번 문제 보시면요. 등식입니다. 근데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항등식. 항등식, 항상 같은 식. x에 누구 넣어도 똑같을 거야. 맞나요? x에 누구 넣고 싶어요? b도 넣고 c도 넣고 싶어요. 아이, 못 알아요. 우린 구조를 보면 되겠죠. 전체 구조 봅니다.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지금 무슨 짓을 해놨어요? 인수분해 해놨어요. 그럼 너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인수분해 합시다. 몇 차입니까? 3차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공식 아는 거 있어요? 이거 혹시 저렇게 생긴 거 공식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럼 뭐해? 철제법 씁시다. 왜? 문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항이 많은 것도 아니고. 됐지? 대신 차수는 좀 크네. 그럼 내가 새로 배운 거 누구 넣으면 0 나올지 찾으면 되겠죠? 자, 졸지법 바로 가요. 누구 넣으면 0 나올까요?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아, 빨리 누구 넣으면 0 나와. 0 나오는 값 누구 넣으면 0 나올까요? 없어요? 없어요? 헉! 왜 졸지법 안 썼어? 0 나올 값 못 찾았어? 궁금해서 그래. 0 나올 값 못 찾았어? 그럼 졸지법 못 쓰겠네? 그럼 어떻게 해? 에? 에? 그럼 어떻게 해? 아, 졸지법을 못 써. 근데 공식 아는 것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지. A가 누굽니까? B가 누굽니까? C가 누굽니까가 아니라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랑 C 세제곱 더한 게 누군지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목표를 잘 보세요. 넌 A 값이 누군지 구하면 너무 좋겠는데 쉽지 않아 보여. 내가 아는 선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뭐 해줘? A 세제곱만 구하면 될 거야. 그래서 다시 물어볼게. 누구 넣고 싶어요? X에? A 넣고 싶어요. 그럼 A 넣으세요. 어떻게 되죠? A 세제곱 더하기 A 빼기 1이죠? 이거 몇인 거야? 0 됐죠? B도 넣고 싶네. B 넣읍시다. B 세제곱 B 빼기 1은 몇인 거야? 0. C도 넣을게요. C 세제곱 C 빼기 1은 몇인 거야? 0인 거죠? 야호! 됐음?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랑 C 세제곱을 다 더한 값이 누군지 말할 수 있죠. 왜? A 세제곱은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B 세제곱은 요거 넘어가서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니까.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니까. 맞아요? 그럼 세 개 다 더한 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3 더하면 되겠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 A, B, C 더한 값에다가 부호 반대로 뿅 바꿔주시고 3을 더하면 답인 거잖아. 그럼 다시 나한테 또 필요한 게 뭐야? A랑 B랑 C 더한 값이 필요하네. 됐죠? 어떻게 찾죠? 재훈쌤이 많이 아쉬웠겠어. 봐봐. 무슨 식이라고? 왼쪽 볼게. 몇 차씩? 그럼 오른쪽도 몇 차씩? 그럼 전개하면 둘이 어때? 당연하잖아. 그치? 전개하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오른쪽 전개하면 왼쪽이랑 똑같아야 되지. 나는 뭐만 있으면 돼? A, B, C 더한 것만 있으면 되지. 그럼 봐봐. 내가 오른쪽 전개할 거야. 3차 계수 몇 나와요? 1. 어떻게 계산했어? 여기 X, 여기 X, 여기 X. 곱해서 X 세제곱. 계수 1. 같은 거 맞네. 그치? 그 다음 전개할 거야. 2차 계수 본다. 2차 계수. 봐봐. 여기서 X, 여기서 X, 여기서 누구? 마이너스 C. 그럼 X제곱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X, 여기도 X, 여기선 마이너스 B. X제곱 계수 맞지? 여기서 마이너스 A, 여기는 X, 여기도 X. 그럼 X제곱 맞죠? 그럼 X제곱의 계수 총 몇 개 보여? 3개 보이지? 그럼 묶어서 씁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변이 이렇게 될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맞아? 그리고 나머지 또 쓰겠지. 1차 쓸 거고. 또 쓰겠지. 나머지 상수 쓸 거고. 맞아? 근데 나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
ABC 더한 값만 있으면 되잖아. ABC 더한 값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제곱 앞에 개수만 보면 되잖아. 제곱 앞에 개수 누군데요? 0이네. 그럼 ABC 더한 값 몇이었다? 0이었다. 그럼 0에다가 3 더하면 그게 답이라며. 몇입니까? 답입니다. 끝. 그럼 사실상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였다? 항등식이라고. 같은 식이라고. 나 인수분해에서 문제 찾고 싶은데 되면 땡큐. 안 되면 어떡할 건데? 항등식이라며. 전개하면 똑같겠지 뭘. 그럼 똑같은 값 구해서 ABC 더한 거 나오고 AB랑 BC랑 CA 더한 값 나오고 ABC 3개 곱한 값도 나올 텐데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건데?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A, B, C가 누군지 난 몰라도 돼. 세제곱들 더한 것만 알면 되잖아. 그럼 세제곱 더한 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항등식이라며. 그럼 여기다 A 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잖아. B 넣어도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럼 세제곱 더한 값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잖아. 됐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거에서 계속 버무리는데 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항등식이었다고. 그래서 수치를 대입하는 과정에서의 조건을 하나 만드셔야 될 거고 개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조건이 나와야 돼. 둘 다 보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봐. 문제 풀 때 막혀. 나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했는데 막혀. 당연히 막혀. 그럴 수 있어. 그럼 뭐해? 문제에서 말해준 조건에 맞게 다른 걸 또 보셔야 돼. 이게 안 넘어가시면 그냥 혼자 힘쓰다 끝나는 거야. 됐어요? 잘 보시고 지금처럼 마무리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뒤로 가서 127번, 128번 두 문제인데 사실 한 문제만 보고 싶었는데 둘 다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둘 다 바로 봅니다. 127번 문제를 틀린 친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지환이가 물어본 문제죠. 네. 뭐가 문제인 거냐면 헷갈려서 그래. 네가 문자를 똑바로 안 써서 그래. 여기 대문자 x하고 소문자 x는 엄연히 다른 x예요. 다른 값입니다. 근데 이거를 혼동해서 쓰시면 좀 많이 곤란함. 일단 특수연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에서만 이런 별표 연산이 있으면 이렇게 하자고.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앞에 거 빼고 뒤에 것도 빼서 계산하자고. 끝. 이 말인 거야. 근데 지금 밑에 봤더니 이렇게 나왔죠. 앞에 있는 x 빼기 2하고 뒤에 있는 x하고의 별표 연산이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다?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앞에 거를 빼고 뒤에 것도 빼기로 했잖아. 됐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요거 대문자 x임. 됐죠? 그리고 이게 뭐와 같다? 문제에서 2x-2의 제곱이랑 같다 라고 했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대문자 x가 궁금함. 그럼 대문자 x 요 둘 빼고 나머지 다 오른쪽 넘겨버릴게. 자, 밑에 줄에다 씁니다. x제곱 마이너스 x는요 2x-2의 제곱에서 빼죠. 넘어갔어. x-2의 제곱 플러스로 바뀌죠. x-2 됐지? 아이 뭐 어렵게 봐. 뭐 보여요? x-2 다 보이잖아. 하나 더. 이거 둘이 바로 계산되죠. 두 개에서 한 개를 뺐으니까 하나만 남겠네. 그럼 여기 살짝 수정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지? 그러면 x-2가 공통인수로 다 있네. 앞으로 묶어. 그럼 남은 건 x-2 남았고 플러스 1 남는 상황. 괜찮을까요? 해서 숫자 정리까지 하면 x-2랑 x-1 곱한 거구나. 뭐가? x제곱에서 x를 뺀 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x 묶으면 x에서 x 빼기 1을 곱한 값이 얘랑 같겠구나. 누가 x니? 누가 x니? 뭐야 이거? 누가 x일까요? x랑 x 빼기 1을 곱한 게 x-1이라고 x-1이었으면 뭐야?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 잘했지? 답이 뭐야? 왜? 왜? 없잖아. 마이너스 뺄 수 있으니까. 우와. 가능한 거 맞아? 잠깐만 이거 혹시 3번이라고 했는데
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어요? 일단 제가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도 안 나왔어요? 저렇게는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3번이라고 답을 못 찾겠어요 혹시? 그 다음에 제가 구한 x값은 x-1이 정답이었어요. 맞아요. x값 2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야. 마지막을 정리 이렇게 한번 해줄게. 봐봐. x 아씨 이거 안 보인다.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봐봐. 마지막 정리 이렇게 해볼게.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있지? 내가 얘를 왼쪽으로 뿅 넘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 괜찮죠?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지. 얘는 x랑 x 곱하면 되지. 오른쪽은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크로스 해갖고 더한 값 누구 나와야 돼? x만 뿅 나와야 되지. 그럼 요 앞에 마이너스 있네?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줘야 돼. 어디다 마이너스 줘야 될까?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아래다 마이너스 줍시다.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뿅 주면 문제에서 준 식은요. x 더하기 x 마이너스 2하고요. 그 다음 x 빼기 x 마이너스 1는 0으로 바뀌겠죠? 됐죠? 자, 둘이 곱해서 0 나옵니다. 이거 0 나오고 싶어요. 라지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넣으면 0 나와. 아니면 얘가 0 나오고 싶어. 라지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 x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겠죠? 됐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습니다. 답 몇 번? 3번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수분해에서 보시면 돼. 됐음? 그래서 여기까지 쓴 다음에 애매한데? 답이 없는데? 라고 하신 다음에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편하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됐죠? 네. 그럼 128번 문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친도 나가야 되니까요. 그럼 없어 질문이. 라고 하기에는 좀 섭섭하니까 요 문제 볼게요. 124번. 옆에 있습니다. 방금 봤던 거. 이거 답 몇 나와요? 어떻게 풀었어요? 일단 내가 아는 건 이 값이 누군지 압니다. 얘 누군지 압니다. 0입니다. 그리고 나는 얘와 같은 게 누군지를 찾고 싶습니다. 적절히 변형하는 얘기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x를 나는 지금부터 2y 플러스 3z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네. 하은이가 얘기했나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푸는 건가요? 는 아닐 거라고. 분명히 근거가 있다니까. 그 근거를 찾으셔야 돼. 슈야 왜 이렇게 했을 것 같네? 그것보다는 봐봐. 지금 여기 문자 몇 개 있어? 여기는 문자 몇 개 있어? x, y, z 3개 있지. 문자가 3개 있지. 다시 말하면 변수가 3개지.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는데 누가 올지 모르잖아. 변수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 복잡해. 근데 봐. 내가 지금부터 x를 2y 플러스 3z라고 바꿀게요. 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x 대신에 누구로? 2y 더하기 3z로 다 바꿀 수 있죠. 그럼 문자 몇 개로 바꿔? 2개로 바뀌지. x가 없어졌으니까. 맞아? 그럼 변수가 3개인 식이랑 2개인 식이 있다고 뭐 누가 더 편하겠니? 그래 2개인 게 더 편해. 그래서 문자 수를 줄일 수 있어. 되게 중요해. 문자 수를 줄인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연산을 간단히 만들 수 있거든. 됐음? 변수가 줄면 답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결론 문자를 줄인 거야. 근데 어떻게 줄였어? 그냥 x에서 2y 빼고 3z 뺀 게 0이니까 그냥 넘겨버려. 끝. 심플하잖아. 굳이 내가 여기서 문자를 바꾼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3z는
x 빼기 2y예요.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다고. 그럼 3z 대신에 얘를 넣으면 되는데 다행히도 여기 3z 보입니다. 됐죠? 그럼 상관이 없어. 근데 3z가 안 보이면 y는 3분의 x-2y로 해서 z죠, 미안. z는 3분의 해서 이거를 분수 형태로 또 바꾼 다음에 막 이렇게 밀어넣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비추하죠. 왜냐면 분수로 나오면 어렵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네 분수 좀 알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어려워요, 분수는. 연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정수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바꾸자는 거. 그래서 바꿔서 쓰면 이 자리에 쓰겠죠. 대입합니다. 다시요. 2y 플러스 3z의 제곱. 여기에 4y 제곱. 여기에 6yz. 얘랑 같은 거 찾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식을 적절히 변형시키면 분명히 같은 게 보이겠죠? 됐습니까? 적절히 변형 어떻게 해요? 일단 뭐해서? 전개해서 정리해야지 뭘. 그래서 전개하시면 4y 제곱이 2개, 8y 제곱.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 하죠. 12에다 6도 하니까 18yz. 그 다음 마지막 제곱값이죠. 9z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그 다음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도 말했지만 2차 정도를 딱 보자마자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 인수분해 될 거야. 어떻게 되니? 안 되는구나. 이거 4하고 2 똥 곱하고 3하고 3 똥 곱하고 됐죠? 4, 3, 12, 3이 6이니까 맞죠? 그래서 4y 플러스 3z 2y 플러스 3z.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건데? 이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같은 게 어딨어? 같은 게 어딨어요? 몇 번인데요? 왜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얘가 누군데? x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제가 x니까 얘가 x네? 그럼 x하고 얘 곱한 거네? 답이 다행 보이네요. 됐죠? 그럼 또 고민한단 말이야. 이걸 또 바꿔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시원하게 보기들을 바꿔. 보기 바꿔 이거. x 딱 넣으면 어떻게 돼? 2y 플러스 3z의 제곱. 됐잖아. 여기다 그냥 x 뿅 바꿔버려. 왜? 문자를 어차피 줄였으니까 줄인 애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x가 여기 있는데요. 그럼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y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4y 플러스 6에다가 3 더했네 9z. 이렇게 되겠지 뭐. 받아들여? 그래서 네가 나온 거 띡 보고 나서 같은 거 뭔데? 찾으시면 됨.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보면서 선생님 그럼 이건 x인데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러면은 얘는 뭐 x에다가 2y를 더한 거겠네? 막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 5만 가지 다 바꾼다고. 그럼 차라리 모든 문자 x를 다 yz로 바꿔버려.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뒤로 갑니다. 42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자, 130번 문제 풀었을 거야. 그쵸? 이거 잘 보세요. 129, 130, 131번. 지금 여기서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 B, C일 때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찾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 있어요. 세 변의 길이가 333입니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다시 말해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334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변의 길이는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달라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3, 4, 5입니다.
제곱 더한 값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랑 같아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근데 거기에 플러스 3루트 2 됐죠? 두 개가 같은데 제곱 더한 값이 나머지 제곱이랑 같아요. 무슨 삼각형? 직각이등변 삼각형. 그럼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3, 5, 6 무슨 삼각형? 안 됩니다. 왜요? 삼각형 두 변 길이의 합은 나머지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됐죠? 삼각형이 아닌 것도 보셔야 됩니다. 받아드릴까요? 아이, 집이 있고 PC방이 있고 학원이 있는데 집에서 PC방 갔다 학원 오는 게 더 빨라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바로 오는 게 더 빠르지. 됐습니까?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나머지 하나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큰데요? 삼각형 맞는데요? 네, 얘가 잘못됐는데? 지워야지. 여기를 그럼 3으로 봐야지.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삼각형이 아닙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서 그래서 이상한 표정 줬구나. 저 새끼 뭔 소리 하나 했겠네요. 네, 미안합니다.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음. 좋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복소수.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수와 허수 합쳐서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수의 기본 단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우리 문자 i로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건 특히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켤레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켤레복소수가 뭡니까? 켤레복소수가 뭐예요? 알고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허수 부분의 앞에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켤레복소수라고 합니다. 신발의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듯이 하나가 플러스 i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i인 겁니다. 이게 켤레. 그럼 켤레를 왜 얘기하죠? 네. 왜 얘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계산할 때 편해서 어떤 게 편한데요? 제곱을 둘이 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 플러스 3i와 얘 켤레 누구? 2 마이너스 3i를 곱해주시면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몇이 된다?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켤레를 곱하면 실수가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제 쓰냐면 이때 많이 쓰죠. 실수화 할 때 씁니다. 정확하게는 분모의 실수화 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유리화를 배웠죠.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분모에 있는 허수를 실수로 바꾸는 실수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끝나. 그래서 이런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성질.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증명 과정은 일단 생략을 해볼까 해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말로만 해드리면 이렇게 돼. 나 자신과 켤레를 더하면 허수 부분 없어지겠죠? 실수가 됩니다. 끝. 마찬가지 나와 켤레를 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둘이 더한 거에 켤레는요, 각 켤레끼리 더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 뺀값의 켤레는요, 각각 켤레 뺀값이 같습니다. 곱한 것도 마찬가지, 나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시나 켤레끼리 계산하시나 결론은 똑같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 정도를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뒤로 막 넘어가지? 55페이지네요. 55페이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문제가 158번입니다. 158번입니다. 자, 158번 보세요. 57페이지입니다. 쭉쭉 넘어가요. 자, 57페이지 158번 문제 보시면 다음 등식이 성립합니다. 일단 표시해야 되는 거 요거부터. XY에 누가 온대? 실수 온대. 허수 안 옴. 그리고서 둘이 같다고 했습니다. 됐죠? 눈으로 바로 볼게요. X 빼기 2가 누구랑 같은 거야? 1-Y랑 같은 거예요. 다시 XY 플러스 6이 누구랑 같은 거야? 4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실수 부분끼리 같고요. 허수 부분끼리 같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이 둘이 같은 거, 이 둘이 같은 거 등식 쓰셔서 x, y 값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다 예를 들어봅니다. 이번에는요. x 더하기 2yi가 4 플러스 6i랑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x는 누구고 y는 누굴까요? x 누구예요? y는요? 틀렸습니다. x는요. 잘 봐. 0이고 y x는요. 미안해요. 6i고요. y는요. 2 플러스 3. 잠깐만 타임. 나 성기증 날 것 같아. y는요. 계산하는데 2i입니다. 마이너스 2i입니다. 됐죠? 맞지? x에다가 6i 넣어볼게요. 그럼 6i. y에다 마이너스 2i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4 플러스 6i 같은 거 맞네. 됐음?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라는 거임. 실수가 들어왔을 땐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 습관이 많이 안 돼 있거든. 자연수가 주어졌음, 정수가 주어졌음, 실수가 주어졌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보냐면 공기처럼 본다고. 그냥 항상 숨 쉬던 놈이니까 숨 쉬겠지 뭐.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물어봐. 야, 둘이 같은 거야. x 누구니? 4요. y는 3이요. 끝. 틀렸는데? 왜 틀려요? 실수란 말 없잖아. 그럼 복소수가 되는 거 아님? 페어스니까. 됐죠? 그래서 항상 실수라는 말이 있다는 거, 요런 문제들, 요런 조건들을 잘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 겁니다. 뒤로 가요. 재밌는 문제 165번, 164번입니다. 자, 165번, 164번에는 살짝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자주 보이는 친구입니다. 1-i분의 1 플러스 i. 아주 자주 보여요. 하나 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몇 번 제곱해요? 2008번 제곱합니다. 이거 몇 년도에 나온 문제? 2008년도에 나온 문제. 됐죠? 왜 이걸 봤냐면 봐봐. 지금처럼 거듭 제곱을 하는 문제들이 나와. 그것도 어떻게? 엄청 큰 수로. 엄청 큰 거듭 제곱을 하는 문제들이 보여. 그럼 이때는 간단해. 그냥 차분하게 하나씩 하시면 돼. 하나씩. 그러다가 어떤 게 보이냐면 순허수가 보이거나 또는 실수가 보이는 순간이 나올 거야. 그때 멈추세요. 그리고 뭐해? 이때 나온 값을 갖고 규칙으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 규칙이 별거 없습니다. 지수법칙이에요. 지수법칙 써서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2008번 거듭제곱하라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보일 거거든. 물론 여기 복소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야. 거듭제곱을 되게 많이 하래.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씩 하셔야 돼. 하다 보면 뭔가 보일 거야. 그럼 그때 멈춰서 규칙을 찾거나 지수법칙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진짜 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임. 그래서 자, 천천히 갑니다. 1-i분의 1 플러스 i가 보이죠? 이거 몇 번? 2008번 제곱할 거지? 그럼 제곱하기 전에 정리부터 할게요. 분모에는 1-i가 보입니다. 분자에는 1 플러스 i가 보이죠?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할게. 그때 뭐 한다?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와 분자에 한 번씩 곱한다. 됐죠? 정리합니다. 분모 어떻게 되죠? 2분의 분자는요? 이때 이렇게 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마일 없어져. 둘이 곱해서 2배. 누구? 2i만 남음. 됐죠? 암산하세요. 그럼 몇입니까? i네요. 일단 첫 번째, 나 하나씩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순허수 나왔죠? 맞아? 그럼 i의 몇 제곱 구하는 거였어? 2008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이 i의 주기가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볼게.
i가 누구였냐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였습니다. 됐죠? 그럼 i는 제곱하면 뭐가 되죠? 숫자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i를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i겠죠?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될까요? 1입니다. 여기다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되죠? 그냥 i가 되겠죠? 여기다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i겠죠? 다시 한 번 더 곱하면요? 1 나오겠네요. 맞아? 그럼 봐야 돼. 몇 개 단위로 반복돼요? 4개 단위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4개 단위니까 4의 배수를 관찰하시면 돼. 어떻게? 지수 자리에 4의 배수가 오면 다 몇이다? 1이다. 됐음? 됐음? 그럼 지수 법칙입니다. i의 2008제곱은 i 4제곱이 몇 번 있는 거니? 5, 4, 20에 2번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몇인데? 1이라며. 그럼 1의 몇 제곱? 502제곱. 1입니다. 끝.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몇 년도예요? 2025제곱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마찬가지. 예, i 4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506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지?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지수법칙. i 4제곱에 506제곱에다가 i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럼 몇입니까? i네요. 됐죠?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자, 얘를 보여드린 이유 요겁니다. 1-i분의 1 플러스 i 있죠? 얘는 그냥 i랑 똑같아요. 됐음? 그냥 보자마자 i입니다. 근데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실수하시면 돼. 옆에다 하나 더 써주세요. 얘랑 비슷한 친구 있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얘도 있어요. 부호가 반대죠. 그럼 실제로 이거 실수한 다음에 누군지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있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를 곱해서 1 빼기 i 곱하면 되겠죠?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리할게. 분모는요. 2분의 분자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몇이에요? 마이너스 2i입니다. 그럼 몇이니? 됐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자주 보는 이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2개. 1-i분의 1 플러스 i,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됐죠? 보시면 웬만하면 바로 나오시고 나오는 과정 어렵지 않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165번. 여기는 별표 쳐주셔야 돼요. 이거 공부한 기억 날 거야. 자, 패턴 보여드릴게. 1, 2, 3입니다. 1, 2, 3요. 1, 2, 3. 1, 2, 3요. 참고로 이렇게 외우는 거 중간고사 이후에는 할 필요 없어요. 중간고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요. 1, 2, 3입니다. 얘도 틀이 정해져 있는 친구다. 1, 2, 3. 봐봐. 얘가 누구냐? 자, 일단 문제. 얘가 x라고 했지. 너 구할 거야. 그럼 누구 필요해? x제곱 필요하죠. 세제곱 필요하지. 4제곱도 필요하지. 그럼 x제곱 누군지 말할 수 있죠. 뭐 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되잖아. 세제곱 말할 수 있잖아. 뭐 하면 되니까? 세제곱하면 되니까. 아, 4제곱이면 하면 되지 뭐까지 거. 됐음? 그래서 x제곱을 관찰해 볼까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일단 x부터 정리할게. 자, x는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잖아. 양변에 2를 곱할게. 2x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죠. 마이너스를 넘깁니다. 2x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자, 의도를 맞춰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 이유는 여기 루트랑 i 때문에. 루트는 제곱하면 벗겨지죠?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루트라든가 i라는 문자 없이 표현할 수 있죠? 됐음? 그래서 다 넘겼습니다. 이제 뭐 하면? 양변 제곱하면 루트랑 i 없이 쓸 수 있어. 양변 제곱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4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은 제곱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3이네요. 됐습니다. 자,
자, 넘어갑니다.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몇이니? 0인 거죠. 그럼 양변에 4를 나눌게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입니다. 보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느끼는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거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x 세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몇 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이 몇 개일까요? 3개겠죠? 그 중에 난 한 허근을 지금부터 오메가라고 표현해 볼까 합니다. 그럼 이 허근은 누굴까요? 방정식 근을 구해야지. 맞아? 그럼 넘어갈게요.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쓸 거죠. 인수분해 돼요? 되죠? x 마이너스 1. 자매 안 돼. 자매 안 돼. 재미없구나 이거. 됐죠? 그럼 둘이 곱해서 0 나왔네?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 나오는 거죠? 아니면 얘를 0 만드는 값 찾아야 되겠지. 맞아? 얘가 누구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찾아서 써야 되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뭐 하면 돼? 근해 공식 2분의 됐죠?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x 몇입니까? 마 3이네요. 3i 됐음? 너한테 뭐 준 거야? 이거 준 거야. 그 중에 음수인 근 됐음? 그럼 얘는 누군데? 이 방정식 0 만드는 근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방정식을 0 만드는 근은 다음 3차 방정식을 0 만드는 한 허근을 얘기하는 거였다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간 다음 뭘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 했을 거라고. 야, 이때 이 오메가라는 한 허근은 세제곱하면 몇 나와? 1 나옴. 당연히 얘는 이 2차식도 0 만드는 근이니까 여기다 넣어도 몇 나올까? 0 나올 거임. 여기다 오메가를 나누면 오메가에다가 오메가분의 1을 더하잖아?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일 거야. 내가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 그럼 다른 근은 허수 부분 부호 반대겠지? 켤레근이겠네? 그럼 이때 이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 값은 몇이었을까? 마이너스 1. 그럼 둘이 곱한 건 뭔데? 두 근의 곱 근각의 제관계 플러스 1이겠네. 해서 이런 정보들을 뽑아낸 다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기억나죠? 오메가 배웠던 거 기억나? 기억나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익혀두셔야 된다. 중간고사 때는. 왜? 1, 2, 3 보이면 이거 뭐야? 3차 방정식. 한 허근 오메가 성질이야. 그거를 문제에서 낸 거야. 그럼 몰라도 그냥 정리하시면 나와. 그럼 정리해서 나왔으면 뭐 해줘? 이제 문제 풀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풀 겁니까? 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나는 x 4제곱이 궁금하거든. 근데 지금 좌우가 같은 거잖아. 그럼 심플해. 양변에 x제곱 곱해버려. 그럼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몇이다? 0. 0이네요. 답은 입니다. 끝. 됐죠?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문제 보시면서 전에 배웠던 내용을 계속 잘 건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까먹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넘어갑니다. 방정식 얘기해야지. 자, 앞으로 다시 갈게요. 빨리 얘기할게. 여기 보세요. 51페이지. 51페이지. 절대값.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 누구로부터? 그 다음?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개념이야.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현된 값을 풀었을 때 음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를 관찰할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네요. 오, 만났네? 다시 멀어지고 있죠? 양수로 표현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절대값이 뭐야? 양수로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거리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거야. 수직선에서 원점 0이에요. 3만큼 떨어졌어. 그럼 얘는 뭐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3이겠죠? 왼쪽으로 3만큼 떨어졌어. 그럼 누굴까? 마이너스 3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절대값 x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x까지 떨어진 거리가 3이라면 x엔 누가 올 수 있다? 3마삼. 뿔마 3이 올 수 있다. 인 겁니다. 여기서 말같지도 않은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4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하. 됐죠?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말할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말하셔야 되고, 여기에 3이 왔다는 얘기는 x에 올 수 있는 값 누구다?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 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볼게. 절대값 x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는데 이게 3보다 작아. 그럼 도대체 x는 누굴까? 오른쪽으로 3만큼 가면 얘인데 왼쪽으로 3만큼 가면 얘인데 떨어진 거리가 작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걸려 있겠지. 그래서 결론 x는 누구?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사이 값이 될 겁니다. 됐죠? 같은 원리로 절대값 x가 3보다 커요 라는 말은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x까지 떨어진 거리가 3보다 더 크대. 그럼 더 멀리 간 거잖아. 누굴까? x는 3보다 더 큰 수이거나 아니면 마3보다 더 작은 놈일 거야. 왜? 3보다 더 멀리 갔으니까. 3보다 더 멀리 갔으니까. 됐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나도 모르겠고. 됐죠? 여기 첫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값 5.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5까지 떨어진 거리는 몇입니까? 5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5.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거리는 몇입니까? 5. 그럼 여기서 문제는 절대값 5, 그냥 5. 절대값 마이너스 5, 그냥 5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절대값 x는 수직선상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 5였다면 그냥 쓰면 되네. 얘가 마이너스 5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네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x를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죠. 그냥 x일 때, 부호가 반대로 바뀔 때. 이때 주의해 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 표현은 음수가 아닙니다. 뺀다는 표현이 아니야. x의 부호를 바꾸는 용도예요. 왜? 그냥 쓸 때는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면 그냥 쓰면 돼. 근데 음수면 어떻게 해야 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써줘야 돼. 됐음? 하나 더. 등호를 어디다 붙입니까? 라고 하면 둘 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0은 0이니까요. 마이너스 0은 0이잖아. 됐지? 근데 편의상 우리는 한쪽만 붙입니다. 이유는요? 두 번 보는 거 귀찮아서요. 받아들일까? 둘 다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x가 0일 때를 네가 안 본 거잖아요. 봐야죠. 됐음? 그래서 한쪽만 편의상 붙입니다. 따라옴. 자,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보고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 문제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 봐봐봐. 편하게 할게. 절대값 3x 플러스 1이 7이야.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입니다. x에 누구 넣으면 될까요? 2. 라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
절대값이니까. 오!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몇이 된 거야? 7인 거잖아. 그럼 결국엔 이 자리에 있는 3x 플러스 1에 그냥 7이 오거나 3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7이 오면 절대값이 7인 거 아님? 맞아요? 어떻게 푼 거야? 그냥 이렇게 푼 거야. 됐어? 그냥 이렇게 푼 거야. 그래서 결론, 얘가 7 되려면 3x가 몇이면 돼요? 6이요. 그럼 x가 몇인 거예요? 2요. 요거 7 되려면 3x가 몇인 거예요? 어머, 그럼 x 몇이에요? 아유, 분수를 어렵게 나오네요. 됐죠? 끝. 됐죠? 끝입니다. 자, 그럼 문제. 얘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렇게 푸는 걸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잘 들어.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 될 거야. 절대값이 있어. 그게 7이래. 그럼 우리가 아는 건 요거죠.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꿔 쓰지. 그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야 될 거야. 잘 들어봐야 돼. 자, 봐봐. 양수와 음수의 경계에 누가 있어? 0이 있지. 그럼 첫 번째 0만 되는 값 찾아.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그럼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0일 거야. 맞아? 그럼 얘를 기점으로 나눕니다. 십자가 그으시면 돼. 수직선처럼 쓰시면 됩니다. 수직선처럼. 봐봐. 마이너스 3분의 1 때를 기점으로 나눌 거야. 자, 왼쪽이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어떨 때일까? 작을 때. 됐죠? 그럼 오른쪽은 뭘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클 때. 됐음? 그럼 생각해봐. x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애 넣어볼게.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우리가 0일 때를 기점으로 보고 있잖아. 0보다 큰 이 장리를 보는 상황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숫자 넣어볼게. 마이너스 500. 됐죠? 양수 음수. 음수면 어떻게 써? 부호 반대로 바꿨어. 바꿨어. 마이너스 3x 빼기 1은 7이.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3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8임. 그럼 x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점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때 마이너스 3분의 8 넣으면 된대. 맞아 틀려? 해석해줘야 돼. 맞아 틀려? 우리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을 때 본 거 맞아? 맞네? 이게 첫 번째 답. 두 번째.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 양수 음수? 양수. 그럼 어떻게 써? 그냥 쓰겠지. 그럼 x는 누구? 그럼 마찬가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2가 있는 겁니까? 그럼 2라고 말해도 돼요? 되네요. 끝. 됐음?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예시 문제 하나 더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2x 마이너스 1 걔가 10일 때. 절대값이 몇 개 있음? 2개 있음. 여기서부터 해석이 좀 힘들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 양수음수 나눌 거야. 다시.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x에 마이너스 2보다 큰 수 넣을게. 양수니 음수니? 작은 애 넣으면? 여기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그럼 x가 2분의 1일 때를 기점으로 2분의 1보다 큰 수 넣어볼게. 양수야 음수야? 작은 애 넣으면? 됐죠? 그럼 뭐 할 거야? 기준 나누고서 구간 나눌 거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가 플러스 2분의 1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 나눠서 얘기할 거야. 수직선처럼 그으세요.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으로.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니까 어떤 애? 작은 애 보면 돼. 그럼 여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은 애. 여기는 2분의 1보다 큰 애. 됐죠? 왜 등 한쪽만 붙여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만 붙이시면 돼요. 됐음? 그럼 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양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둘 다 음수죠? 그러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쓰면 되겠네. 얘가 10입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3x 이거 넘어가면 몇이에요? 몇 나오니? 11인가요? 됐죠? 그럼 x가 몇인 거니?
마이너스 3분의 11.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인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첫 번째 답. 됐음? 받아들여?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어. 그럼 다시 봐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커?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냥 쓰겠죠? 하지만 2분의 1보다는 작으니까 양수, 음수. 음수겠죠? 부호 반대로 바꾸겠네요.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x. 넘어가면 7이죠? 그럼 x가 몇인 거니? 자, 문제.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7이 있어요? 아니요. 이거 답 맞아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답이 없어요야. 됐음? 이 구간에 만족하는 답이 없음. 납득이 돼? 네. 자, 마지막입니다. x가 2분의 1보다 큰 수 넣으면 양수, 음수. 양수. 얘는. 그럼 2분의 1보다 큰 애 넣었다고 가정하면 다 양수인 거야. 그럼 나 2분의 1보다 큰 애 넣어야지 식은 어떻게 바뀌어? 그냥 쓰면 되죠. 정리합니다. 3x. 몇이에요? 9. x 몇입니까? 3. 그럼 2분의 1보다 큰 애 넣어야지 했는데 누구 넣으면 된다고? 3. 3 넣으면 된대. 맞아, 틀려? 맞아요. 맞네요. 그럼 얘가 뭐야? 두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몇 개? 두 개. 이렇게 풀어야 돼. 됐음?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이 있다. 라고 하면 뭐하냐? 구간 나눕니다. 지금처럼 십자가 그으시면 돼요. 끝. 그럼 얘가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 까지 봐야지. 함수에서 표현되는 건 딱 두 가지 개형만 보여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자, y는 fx라는 함수를 내가 그려볼 거임. 이렇게 그려볼게요. 너네가 아는 그래프로 이렇게. 육. 됐죠? 니네가 아는 거. 괜찮지?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y는 fx의 절대값.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림? 아이, 봤잖아. 또 왜 그래? 왜 올려? 그래서 이거를 구간으로 표현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절대값이 있네? 그럼 뭐 하라고? 구간 나누라고.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뭐 반대로 바꿨을 거야. 그럼 봐봐. 절대값 안을 봅니다. 뭐가 있어? fx가 있지. 그럼 얘는 크게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그냥 쓸 때가 있을 거야. 아니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쓸 때가 있을 거야. 됐지? 언제 그냥 써?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호 바꾸는 건 언제? fx가 0보다 작으면. 봐야 돼. 봐야 돼요. 됐어요? fx입니다. 함수값이죠. 자, 봐봐. 이거 fx 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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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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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기 괜찮아? 그럼 봐봐.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릴 때 그냥 fx 똑같이 그려도 돼. 언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립니다. 똑같이 그리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아? 근데 두 번째, 부호 반대로 바꿀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그럼 이때 생각해야지. 우리가 그리는 건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걸 이렇게 볼게. 마이너스 y는 fx를 그리는 거야. 괜찮아? 원래 주어진 함수 y는 fx였지. 근데 얘는 y의 부호 반대로 바꿨죠.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습니다. 누구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맞아? 그럼 나는 이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는 얘네들은 x축에 뭐해서? 대칭해서 그리고 싶다고. 그럼 뭐 하면 돼? 대칭해서 그리면 되죠. 이렇게. 뿅.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해?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x축 아래를
x축의 대칭에서 올린다고. 이렇게 뿅. 됐어요? 자동으로 가죠? 끝. 울지 말고 들어. 됐음?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fx 그래프. 두 번째 상황. 이런 것도 볼 때가 있어. y는 f 절대값 x. 네,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마찬가지 뭐가 있어요? 절대값 있지. 그럼 뭐 해야 돼? 구간 나눠야 돼.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꾼다고. 그럼 절대값 안에 지금 누가 있니? x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두 가지로 나누겠죠. f 그냥 쓸 때가 있어. f 부호 반대로 바꿔서 쓸 때가 있음. 그냥 쓸 때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가 0보다 작으면.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냥 fx 똑같이 그리면 돼. 어떻게 돼? 그럼 x가 0보다 크다는 건 y축 오른쪽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뭔데? 그냥 똑같이 그리면 돼. 됐음? 그럼 문제는 이 왼쪽이겠네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 f-x를 그리면 된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가 그리려는 게 y는 f-x라고. 됐어? 자, 원래 그래프 y는 fx입니다. 얘는요. 누구의 부호 반대로 바꿨어요? x의 부호 반대로 바꿨죠? 누구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그래서 우리 뭐해?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는 대칭 이동한 이 그래프를 그리자고. 됐음? 그럼 결론. 절대값 쉬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봐드릴까? 오른쪽 똑같이 그리고 대칭해서 데칼코마니. 됐음? 그래서 결론. x의 절대값이 붙으면 우린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y축 오른쪽을 y축에 대칭해서 그냥 그리시면 돼. 됐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보여드림.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구간 나눕니다. 방정식이 되든 함수가 되든 부등식이 되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뒤에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 거고요.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딱히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켤레근 갖는다는 표현들도 사실 뭐 딱히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풀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4페이지까지요. 74페이지까지. 너 많아요 혹시? 네. 힘내요. 네. 힘내요.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대수 나갑니다.